실수 k에 대해서 함수 fx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여기까지 보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엔 1대1 대응이 되는 함수구나. 1대1 함수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문제에서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르지만 그 말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럼 gx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모든 점에서 0보다 클 수도 있지만 0과 같은 점이 존재할 수도 있는 경우예요.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에서 그래프가 한 점에서 잠깐 0이 되고 다시 증가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모든 점에서 기울기가 0보다 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즉 이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경우고요. 이것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입니다.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중에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고요. 둘 다 어떤 경우예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경우예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증가하는 유형이죠. 물론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경우입니다. 자, 이런 둘 중에 하나인 경우가 바로 fx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역함수를 구할 수 있는데 그걸 gx라고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정식을 만족한대요. 어디서? 이런 방정식이 닫힌 구간 0, 1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소값을 스몰 m,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할 때 m의 제곱 더하기 라지 m의 제곱의 합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정식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실근을 갖는 문제인지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기존에도 많이 출제가 됐었던 방정식의 근을 찾는 유형의 문제예요.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도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미분해서 대입하면 되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도함수가 있는데 무엇과 합성이 되어 있죠? 역함수와 합성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식을 보는 것만으로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우선 그 방정식의 시작점은 우리가 기존에 많이 해오던 방정식의 풀이처럼 식을 가능한 간단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미분한 도함수를 여기, 그리고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자, f'x 구해보도록 할게요.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 이게 바로 f'x입니다. 자, 주어진 이 좌변의 식에 대입해 볼게요. 4 곱하기 3, 자, 다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이고요. 더하기 12x 마이너스 18이고요. 그것이 무엇과 같다라고 나와 있냐면, 자, 이 부분은 우변만 적어보면요. f' 그리고 g의 x예요. 자, 그럼 여기 gx 대입한 게 이 우변이다라는 얘기죠.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대입해 보게 되면 3 곱하기 gx의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gx 더하기 6이에요. x에 관한 식이 정리되어 여기 있고요. gx에 대한 식이 들어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이러한 식에 관한 목표는 우선 한 가지예요. g의 x가 무엇이 되겠냐를 정리해 놓으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의도는 그런 것이죠. 내가 모르는 식, 나머지는 정리할 수 있는 식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4, 3, 12x제곱. 자, 우변은 2차 식이 없죠. 상수 6만 있어요. 자, 근데 정리하기 전에요. 지금 봤더니 3의 배수죠. 3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3으로 일단 약분하고 시작할게요. 여긴 마이너스 2, 여긴 2, 여긴 3으로 약분하면 4, 여긴 3으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2, 3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4x제곱 4, 2, 8x 더하기 8, 그리고 여기 4x 마이너스 6인데요. 자, 이 부분 정리하면 마이너스 4x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4x 없애고 8 빼기 6 하면 2죠. 그래서 2라고 적을게요. 자, 우변 정리하겠습니다. 우변은요. g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g의 x 더하기 3이에요. 자, 우리의 목표는 gx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우변으로 넘겨보도록 할게요. 다 우변으로 넘기게 되면 자, gx를 먼저 적을게요. gx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gx. 자, 그리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여기 3으로 약분하면 조금 전에 2였죠? 그럼 여기도 2예요. 자, 마이너스 4x제곱 넘어서 마이너스 4x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x 넘어서 플러스 4x고요. 그리고 양변에 상수 2가 없어집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어떻게 우리가 gx를 구할 수 있을까? 이거 인수분해하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또 당황했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제곱. 이것은 마이너스 2x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주어진 식은 gx 빼기 2x, gx 플러스 2x 합차 공식으로 바꿀 수 있죠. gx 빼기 2x, gx 플러스 2x. 그리고 여기 남는 식은 마이너스 2 곱하기 gx 플러스 4x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여기서도 마이너스 2로 묶게 되면 g의 x 마이너스 2x가 되죠. 자, 이렇게 묶어야 무엇이 생기니까? gx 마이너스 2x, gx 마이너스 2x 공통항이 생기니까 일부러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워서 다시 정리를 해보게 되면요. 자,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항인 gx 마이너스 2x로 묶게 되면 여기에 있는 gx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2가 있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 여러분 우리가 2차 방정식 풀 때도 그렇잖아요. 무엇을 하나요? 인수분해하죠. 마찬가지예요. 식이 굉장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을 푸는 그 첫 번째 법이 인수분해라는 아이디어에서 이와 같이 인수분해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또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이 두 개의 식의 곱이 0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이 식이 0이거나 또는 이 식이 0이다라고 하는 걸로 얻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실근을 가져야 되나요? 이 닫힌 구간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이 닫힌 구간 0, 1에서 가져야 되는데 이게 실근을 갖는다고 하는 것을 1번, 이게 실근을 갖는다는 것을 2번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의 경우 먼저 생각을 해보죠. 1번의 경우는 gx-2x가 0이 되는 경우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2x를 이항하면 gx가 2x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그럼 gx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기나요? 잘 모르지만 fx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러한 증가함수처럼 생겼습니다. 그 말은요.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죠. 그럼 그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해서 구한 gx, 즉 역함수의 그래프도 어떻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증가하는 꼴로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지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 똑같이 이러한 증가함수 꼴로 생길 거야 라고 하는 직관적인 아이디어를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선생님이 연계교재 최종 점검이나 그 외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f가 증가함수이면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역함수도 증가함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직관적인 아이디어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게 참이다라고 증명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에 대한 증명 선생님이 잠깐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으로만 일단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면 이 f의 역함수인, 자, 이거 y는 x라는 직선, 역함수인 누구? f의 인버스 x도 무엇? 증가함수겠구나 라고 직관적인 아이디어만 우선 가지고 갈게요. 증명은 조금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gx가 무엇이라는 걸 알았어요? 증가함수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이걸 알면 뭐가 좋길래? 그래프 개형을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었던 기출문제들에서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정식 구하는 문제는요.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였어요. 그 말은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프에 대한 식을 여러분들이 역함수 구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라는 거 알아요? 증가함수인데 그에 대한 역함수도 증가함수라는 것만 안다면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두 개의 그래프 사이 관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가 x축, 여기가 원점, 여기가 y축이에요. 자, 이 y는 2x라는 그래프랑 y는 gx라는 그래프가 0과 1 사이 이 닫힌 구간에서 교점이 생겨야 돼요. 자, 그럼 우선 아는 그래프를 먼저 그릴게요. y는 2x. 자,
이렇게 y는 2x를 그리면 1일 때 함수값이 2가 되죠. 자, 2.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진 닫힌 구간에서 그래프를 그렸고요. 자, 모르는 그래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가한다라는 개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리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g의 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여기에 있는 하얀색 그래프는 y는 2x고요. 자, 그럼 이 교점이 이 구간 사이에 생긴다는 것 자체가 교점의 뭔가인 x0라는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gx의 그래프가 그려지길 원하는데 이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자,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표현해 봐야 되겠죠. 자, 다시 봐보시면요. 물론 증가 함수지만 이 g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서 그려지게 되면 교점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0에서의 함수값이 만약에 1에서의 함수값인 2만 되더라도 증가하잖아요. 그럼 안 만나죠.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0에서의 g의 함수값이 2보다는 작고 누구? 0보다는 크거나 같고 0이 돼도 되죠. 그럼 바로 여기가 실근이니까 아, g의 0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그럼 이런 위치에 있으니까 대신 2보다는 작아야 돼. 자,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은 근데 만약에 이런 값에서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커지면 교점이 없으니까 1에서의 함수값은 2보단 작거나 같아야 돼. 뭐 같으면 좋죠. 여기서 교점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gx라는 그래프가 이미 뭐예요? 증가함수죠. 그럼 g의 0보다 g의 1이 커요. 그럼 사실 이 부분은 쓸 필요가 없죠. 왜요? 이 부분을 지워도 밑에 있는 식을 우리가 위에다 올려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말은 굳이 g의 0이 2보다 작다라는 걸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근이 0, 1 사이에서 생길 조건이 바로 이런 두 개의 식을 만족하는 경우고 자, 이 경우를 우리가 뭔가로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gx라는 식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fx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도 여러분들 좀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가 양변의 f를 합성할 거예요. 왜 합성할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거 잠깐 팁으로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함수 f가 어떠한 구간에서 증가함수이면 증가함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하죠? 그 구간에 있는 임의의 x1과 x2 사이 대소관계가 이런 관계를 만족할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이 어떤 관계를 만족한다는 건가요? 똑같이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f가 어떠한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의 조건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주어진 이걸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게 되면 아, f가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게 되면 그 구간에 있는 x1과 x2의 대소관계는 각각의 함수값을 씌워도 대소관계가 변하지 않는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식에 양변의 f를 합성해서 그에 대응한 함수값을 각각 생각할 거고 그래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주어진 0보다 g의 0이 크거나 같다에 우리가 f 함수값을 각각 생각해주면 f의 g의 0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f의 g의 1 각각의 f에 대한 함수값 이런 식으로 계산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f를 합성하는 이유는요. gx가 사라집니다. 왜요?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f와 g를 합성한 이 함수가 항등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1이라는 값만 나오게 되죠. 그래서 1, 크거나 같다 f, 2라고 하는 식으로 나오고요. 우리는 fx를 알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풀 수 있습니다. 위에다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등식을 우리가 풀면 1보다 f의 2가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고 이 첫 번째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풀면 f의 0이 f와 g가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0이라고만 나온다. 이런 사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0에 해당하는 함수값 0 대입하면 k 나오죠. 그래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1이 나오죠. 1. f의 2는 무엇이냐면요. 8 더하기 k예요. 자, 계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만 할게요. f의 2는 2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 더하기 k고요. 12, 1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없어지고요. 8 더하기 k라고 나옵니다.
8 더하기 K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8 더하기 K.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K 범위 나옵니다. 따라서 K는 0보다 작거나 같고 8을 넘기면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K의 범위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K의 범위예요?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 K의 범위였냐면 1번이라는 조건, 즉 이 식이 0이 되는 거, 즉 이 식이 주어진 이 0, 1 구간에서 0이 된다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을 갖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에 K값은 0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7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하는 K값도 구해야 K의 최대 최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번째 방법으로 하려면 gx는 더하기 2x 마이너스 2는 0인 거죠. 그래서 2x 마이너스 2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래프를 또 그려서 관계를 살펴봐야 되겠죠. y축, x축, 원점. 자, 우리가 알고 있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직선 먼저 그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x절표는 1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 이 구간에서 우리가 모르는 증가함수인 gx와 교점이 생겨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기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g의 2에서의 함수값이 이렇게 너무 커버리면 그래프랑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g의 2에서의 함수값은 g의 0에서의 함수값은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왜 같다가 들어가죠? 여기서 이미 x가 0일 때 만나버리면 실근이 생기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럼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 0에서의 함수값은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려져야 되죠? 너무 0보다 작거나 같아버리면 이 그래프보다 더 밑에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값은 무엇?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썼었던 그 아이디어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변의 함수 f를 합성해서 함수 값을 취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f의 g의 0, f의 2 됐나요? 자, 그리고 주어진 이 밑에 있는 경우도요. 똑같이 f의 g의 1, f의 0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럼 이 부분은 합성했으니까 0으로 남고요. 여기는 f의 2로 남아요. 그리고 또 어떠한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여기는 역함수끼리 합성했으니까 항등함수고요. 1이라고 나오고요. 크거나 같다. 자, 여기는 f의 0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0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입니까? k.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구했던 8 더하기 k예요. 그래서 우리가 8이라는 부분을 넘기면 k는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k 값이 동그라미 2번의 경우에 마이너스 8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걸 알았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세요. 자, 우리가 실근을 갖기 위한 k의 최소값, 최대값 C라고 구하라고 했는데 최소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8. 최대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1. 따라서 스몰 m제곱 더하기 라지 m제곱은 64 더하기 1이니까 65라고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0번 문제 어떻게 돌고 돌아서 이렇게까지 풀게 되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요. 함수 fx가 있었고요. 뭔가의 방정식이 어떠한 범위에서 실근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도함수를 대입했고요. 마찬가지로 도함수를 대입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역함수인 gx를 같이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구간에서 실근을 갖기 위한 gx를 각각의 함수값의 범위를 찾아가면서 부등식을 유도하게 된 거죠. 자, 지어진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우리 제자들이 다양한 접근 방법과 아이디어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자, 쉽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이 당황하고 좌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선생님의 얘기인데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여러분과 같은 수험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수능 당일날 2교시가 끝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들고 좌절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었던 수학 과목도 못 받고 4교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집에 겨우겨우 왔고 수능을 마쳤는데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이 꼭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요, 수능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인생의 지름길은 되지만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고요. 그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해왔다면 그것은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